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에 숨겨진 해입니다. 스마트폰 거의 누구나 사용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게 전유물이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남녀노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노인들도 사용하죠. 아이들도 사용하죠. 거의 이제 유치원생까지도 거의 내려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은요, 보급률이 한국이 1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요, 거의 88%, 그러니까 전 국민의 88%입니다. 전 국민의 88%가 사용할 거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소지품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의 이제 필수 소지품이 됐는데, 다른 소지품, 지갑이라든지 열쇠라든지 이런 걸 이제 소지하잖아요. 이런 다른 소지품과 스마트폰은요, 굉장히 월등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용 시간이 스마트폰이 월등하게 높다는 겁니다. 잘 한번 따져보세요. 하루에 도대체가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사용을 하나. 네. 보통 원만한 사람은 3시간 이상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갖다가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사용한다든지, 네. 하여튼 굉장히 오래 사용합니다. 아침에 눈 뜨서부터 잘 때까지, 또 어떤 사람은요, 자다가 깨서,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거를 들여다보고 조작하고 손가락 조작하고 이러지 않아요? 네. 이게요, 네, 요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 하면서도 또 스마트폰을 합니다. 네, 다른 걸 하면서도 뭘 할 때 할까요? 네, 먹으면서 또 걸으면서, 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 많이 봤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 스마트폰을 하고 앉아 있어요. 또는 운동할 때도 해요. 이거를요. 운동할 때.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쉰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해요. 네. 내가 쉰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잠자다 말고 또 스마트폰을 합니다. 잠잘 때. 예. 또 한 가지가 눈에 많이 띄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대화할 때. 네. 요즘은요, 이렇게 틀림없이 연인이에요. 네, 틀림없이 연인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둘이 앉아서 그 전에 보면은요, 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가까이 해가지고 가까이 붙어서 그냥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막 정담을 나누잖아요. 근데 요새 잘 보세요. 이게 떨어져 앉아 있어요. 둘이 대화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거 보고서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낄낄대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이걸 보내면서 낄낄댄다니까요. 네,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하죠. 스마트폰에는 이미 알려진 해가 있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해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수구리 자세입니다. 네, 수구리 자세. 네, 스마트폰을 보통 제가 스마트폰을 저도 이제 많이 쓰는데요. 네, 제가 이거 아마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수구리 자세를 안 취하려고 이렇게 뒤에다가 고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높이를 맞추거든요.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두 손으로 해요. 네, 두 손으로 할 때는 이걸 높일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한다든지, 오른손 잡고 왼손 한다든지, 그럼 반드시 수구리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을 수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수그리게 되면은 이 머리 무게가 있잖아요. 이 머리 무게를 갖다가 뭔가가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붙들고 있는 게 뒷목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뒷목에 있는 근육이 당기게 되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겠어요? 네, 그게 이제 뒷목 통증입니다. 뒷목이 뻣뻣해지고 뒷목이 통증이 생기고 아니면 뒷골에 두통이 오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게 더 심해지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일자목, 거북목 더 심해지면은 이게 목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수구리 자세가 가장 큰 이유죠. 두 번째 해악은요, 여러분들 또 귀가 따갑게 들었죠?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또는 요즘은요, 심지어는 어른들까지 이제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의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중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정도죠. 지장을 겪을 정도로 내가 여기에 빠져 있다. 이게 이제 중독입니다. 이걸 손에서 놓잖아요. 네, 그럼 불안해요. 안절부절해요. 약물 중독에서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오잖아요. 그걸 금단 증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중독인 사람이 스마트폰을 안 하면은, 떼어놓으면은 불안이 오고 여러 가지 증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금단 증상이죠. 요까지는 쉽게 이해되죠? 네, 세 번째도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부딪힘과 넘어짐입니다.
네. 이게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거든요. 잘 보세요. 걸을 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가다가 부딪히죠. 딴 데 안 보니까. 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요, 이 건널목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건너는 사람들 많이 보시지 못했어요? 교통사고 잘 납니다. 네. 그래서 넘어지죠. 다치죠. 심지어는 교통사고까지 나죠. 잘못 넘어지면요, 이게 또 골절까지 생깁니다. 네. 이런 또 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해가 있는데요. 알려진 해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계속 그 모니터, 조그만 모니터를 갖다가 눈으로 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동할 때 많이 보면은 이게 눈에 과로가 돼요. 네. 그리고 눈이 기력이 눈에도 이제 기력이 있어요. 눈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소모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겠어요? 네, 눈이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요새 안구 건조증이 눈이 이게 침침하고 눈이 마른 느낌이 들고 뻑뻑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 근시가 더 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하면은 안경을 더 빨리 쓰게 되죠. 또 노안도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청장년이 이제 자꾸 스마트폰 하면은요, 노안이 더 빨리 옵니다. 옛날에는 노안이 정말 노인들이 오는 눈이었잖아요. 요새 잘 보세요. 뭐 40대도 오고 심지어는 30대도 오거든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숨겨진 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소한도 8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해는요,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는 해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죠. 스마트폰이요, 모르는 사람하고 문자로 소통하는 거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대신 가까운 사람하고는 원래 대화가 뭘까요? 대화가 뭐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 다음에 뭐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이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문자로 하면은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운 사람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거나 아니면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관계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새 친구 사귀기도 어려워요. 새 친구 사귀려면 이게 문자로 사귀면 모르는 사람하고 사귄다는 게 이게 사귀는 게 아니죠. 그냥 문자로 소통했을 뿐이죠. 이게 진짜 사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 친구 사귀기도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중에 가장 큰 추세가 뭐냐면은 1인 가구라는 겁니다. 1인. 그래서 요새는요, 혼자 밥 먹어요. 네, 혼밥이라 그러죠. 혼자 술 마시고, 혼영. 이건 혼자 영화 보는 거고요. 혼디까지 있더라고요. 혼자 디저트 먹는 게 이게 혼디입니다. 혼맥도 있네요. 혼자 맥주 마시는 거. 네.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혼자가 아니고요. 스마트폰과 함께입니다. 혼자 있는 거 보셨어요?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끼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게 혼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숨겨진 첫 번째, 진짜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한다. 두 번째가요,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네, 집중력 이 자체가 무슨 전자파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하면서 이 스마트폰하고 했던 뭐 재밌는 것들, 딴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아니면은 뭔가를 갖다 내가 집중하다가 갑자기 또 스마트폰을 또 해요. 그러니까 계속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하던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통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력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성과가 다 떨어지겠죠. 일의 그 성과가 떨어지고 공부의 성과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숨겨진 해는요,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요. 생각 과다와 과로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제 재밌으니까 이게 이제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머리쓰기거든요. 우리가 본다. 이게 이제 머리를 많이 쓰게 합니다. 듣는다. 이것도 머리를 많이 쓰게 하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 과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라 TV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과로라는 건 뭐였어요? 내가 몸 가지고 중노동을 했다. 이게 과로죠. 요새는요, 몸 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몸 별로 안 해도 머리만 써도 과로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 내가 힘들다 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생각 과다 때문에, 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과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하고 나면은요, 재밌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나면은 뭔가가 기력이 빠져 있어요. 힘들어요. 네 번째는 비숙면입니다. 네, 불면증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잠들기 힘들고 자꾸 깨고 뭐 꿈 많고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이게 이제 불면증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게 비숙면입니다. 이 이유가 뭐겠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요새 사람들을 갖다가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뇌파 검사를 하면요, 낮에 밤에 보이는 뇌파 검사가 잠잘 때 보이는 뇌파가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 보면은요, 낮에 보이는, 그리고 깨어 있을 때 보이는 그런 뇌파들이 밤에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네, 그 바뀌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해는 비만입니다. 스마트폰하고 이 비만하고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 네,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이게 먹으면서요, 스마트폰을 해요. 먹으면서요, 그 음식을 사진을 찍어요. 네, 먹지는 않고 먹방을 봐요. 네, 스마트폰으로 먹방을 봐요. 다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요, 이 스마트폰은 내가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는 것은 입에다 넣으면은 이게 생각이 아니고 느낌입니다. 네, 맛있다라는 이게 느낌이거든요. 서로 뇌 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은 되뇌에서 하는 거고요. 느낌은 이 변연계라고 이 뇌 중간에 있는 부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위가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같은 양의 같은 음식을 먹는데 욕구가 덜 충족됩니다. 네, 그만큼 분산이 돼가지고 똑같이 먹어도 충족이 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뇌 속에는 욕구 불만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죠. 그래서 먹방 자체로 보면은 그건 대체했기 때문에 덜 먹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간식을 더 먹게 하거나 그 다음 음식을 그 다음 식사할 때 더 먹게 만듭니다. 네. 결국은 총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교묘하게도 스마트폰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숨겨진 해는요, 변비와 치질입니다. 이거는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가서 오래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래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더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보면서 네, 더 오래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배에다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변비와 치질의 원인의 가장 큰 게요, 네, 오래 앉아 있기입니다. 네, 오래 앉아 있고 배에다 힘을 주는 게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더 오래 앉아 있고 더 배에다 힘을 주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변비와 치질이 더 잘 생기는 거죠.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7번째는 운동 부족의 악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기껏 움직여봐야 손가락 움직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그리고 머리만 대립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럴수록 피곤해져서, 아까 이게 이제 과로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해져서 더 못 움직이게 돼요. 뭐 움직이려면 되게 힘들어요. 운동은 생각도 못 하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봐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더 재밌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중독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게 더 재밌다고 느껴져요. 더 재밌다고 느껴지니까 운동은 어떻게 돼요? 더 재미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더 안 하게 만드는 해.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숨겨진 해죠. 자, 8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것을 뭉뚱그린 겁니다.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어떻게 되냐면은 스마트폰을 하면 할수록 뇌는 비대하고 몸은 퇴화합니다. 예, 몸이 하는 기능은 뭐겠어요? 뇌가 하는 기능은 생각이죠. 몸이 하는 기능은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뇌를 하면 할수록 몸을 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덜 움직이니까 덜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느껴요. 이게 생각으로 느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 직접 먹어서 맛을 보는 거하고 먹방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거든요. 내가 신선한 공기를 갖다가 내가 코로 느끼는 거하고 야 시원한 바람이 분다 이걸 갖다가 화면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질 않고 생각을 하니까 뇌는 비대하고 몸은 퇴화하는 거죠. 몸이 이렇게 퇴화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통증이 늘어납니다. 기능 장애가 늘어납니다.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자꾸 생기냐면 요새 통증 클리닉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병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같은 병에 느끼는 통증이 늘어난 겁니다. 더 크게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늘어나는 거죠. 기능 장애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기능 장애는 검사하는 이상이 없고 나는 죽어라고 아픈 병이거든요. 뭐 머리가 아프다, 뒷목이 아프다, 잠을 못 잔다, 뭐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다 기능 장애입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몸이 퇴화돼서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저항력 약화.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걸리잖아요? 나보다 오래 알아요. 그리고 또 더 심하게 알아요. 남들이 안 걸리는 거를 요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저항력 약화, 즉 몸이 퇴화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 답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덜 하기입니다. 스마트폰 덜 하기 꼭 필요할 때만 하는데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스마트폰 떼어놓기. 두 번째, 스마트폰 손에 쥐지 않기. 세 번째,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기. 이 3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떼어놔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걸을 때, 화장실 갈 때, 운동할 때, 내가 잠잘 때, 그리고 내가 쉰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들과 대화할 때 일단은 스마트폰을 아예 떼어놓으세요. 꺼내놓지도 마세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 떼어놓기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폰 손에 쥐지 않기거든요. 근데 이게 쥐고 있으면은 괜히 자꾸 그게 눈이 가고요. 자꾸 보게 되고 이 조작을 하게 돼요. 괜히 쓸데없는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쥐지 않아야 되는데 손에 쥐지 말고 어디다 넣어요? 이게 다 손에 쥐고 다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주머니에 넣던지요. 아니면은 핸드백에 넣던지 가방에 넣던지 넣고 다니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 쓰라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문자가 온다든지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를 무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고 뭐 진동이 들리면은 바로 내가 반응해서 또 손에 쥐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손에 안 놓습니다. 또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계속 언제 올까 해서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무음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이 설정을 보면은요, 무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소리 아예 안 나게. 진동이 아닙니다. 아예 안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화를 안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요, 불과 뭐 한 10분, 20분 사이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한 30분 정도에 다시 보는데요. 30분 있다가 한번 봐요. 전화가 혹시 왔다든지 이런 거를. 그러면 다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해주면 됩니다. 아무리 늦어봐야 10분, 20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알림이 있어요. 알림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 많은 앱들이 있는데 이 앱들이 그냥 계속 알려줘요. 띵똥띵똥. 만약에 이 음을 끄지 않았다면은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이게 또 뭔가 심지어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 스마트폰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앱들을 보면은요, 그 앱의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갖다가 수정 보완하면서 또 보게 만들고 또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아예 꺼버리면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매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앱에 보면은요, 그 알림 끄기가 있어요. 저는 다 꺼놓습니다. 그래서 알림이 하나도 없어요. 소리도 안 들리죠? 알림도 없죠?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손에 쥐지 않기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 없이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아예 뭐 집에 두고 간다든지, 아예 뭐 서랍 속에 넣어놓는다든지, 하루가 어려우면은요, 한나절이라도 해보세요.
네, 이게 참 처음에는 답답하고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 없이 처음에는 답답한데 없이 살아보면은요, 정말 새로운 맛이 느껴져요. 해보세요. 네,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새로운 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안절부절 하시더라도 돼요. 그동안 스마트폰 손에 떼어놓지 않고 살으셨죠. 네, 이제부터 반대로 해보세요. 좀 떼어놓아 보세요. 그러면요, 내 몸, 내 마음, 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가 훨씬 쉽고 즐거워집니다.